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BK 관리실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휴가라서 장중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 ETF에 투자 중인데, 항상 뭐 강의나 유튜브, 뭐 블로그를 하다 보면 질문사항이 지금 투자하는 시점이 고점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고점 여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결정이 쉽지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마침 지난번 3월 달에 요때 한번 비율 투자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코스닥 레버리지 비율 투자를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가 이쯤입니다. 3월 초기 때문에 제가 투자한 다음 날 바로 지수가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17% 상승을 한 날이었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투자금 전체를 투자하시다 보니까 이런 급락이 나올 때 아무런 대처를 할 수가 없어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시고, 또 최악의 경우는 좀 손절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하고 있는 ETF와 현금을 일정 비율, 뭐 5대5나 6대4, 7대3으로 유지하는 투자를 계속 하시면 이런 급락이 나와도 충분히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조금 계속 독려를 하면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제 투자 기록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7월 30일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 8월 들어와서 계속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좀 떨어질 것 같더니 그래도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네요. 이거를 주봉으로 바꾸게 되면 2주 연속 지금 코스닥 지수가 상승 중입니다. 제가 투자를 할 때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판단할 때는 보조지표를 좀 보고 있는데, 일봉, 주봉, 월봉이 있으면 그 중에서 주봉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보게 되시면 두 가지 보조지표인 스토캐스틱 슬로우랑 RSI 요 지표 두 가지를 설정하는데, 이게 과매수 구간이면 어느 정도 지수가 좀 고점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 3월달 초쯤에 코스닥 지수가 마침 딱 봤더니 고점이구나. 그러면 이때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자 결정을 하고 이제 돈을 입금을 했죠. 총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코스닥 레버리지를 산 거는 1천만 원이고요. 1천만 원은 실제 현금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천만 원은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려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을 안 한 상태입니다. 제가 가진 1천만 원으로만 가지고 먼저 코스닥 레버리지를 1천만 원치를 산 거고요.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1천만 원 중에 일정 부분을 꺼내서 주식을 더 사는 거죠. 그다음에 뭐 지수가 반등하게 되면 이 레버리지 ETF를 팔아가지고 이 마이너스 통장을 갚는 이런 형태를 취할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비율 투자를 할 때 현금이 다 있을 필요는 없으세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 그러면 인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절반 정도만 사고 나머지는 그냥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지 않은 상태로 가상의 1천만 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율 투자를 하시면 되니까 굳이 목돈을 모으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여기 코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 여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스토캐스틱 슬로우나 그다음에 이제 RXI 같은 경우도 계속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런 보조지표를 또 우연하게 배우신 분이면 요렇게 과매수 구간에서는 이제 다 전체 매도를 하는 거라면서요 하면서 전체 매도를 하게 되면 이 상승분을 다 먹을 수는 없었겠죠. 여기서 요거 찔끔 먹고 그냥 한참 기다렸다가 계속 올라가면 또 언제 사야 돼, 언제 사야 돼, 막 이렇게 괜히 돈 잃은 거 같이 생각하시다가 이런 고점에서 물려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제가 투자한 타이밍이 한 요쯤이니까, 요 3월 달쯤에 투자를 한 이후로,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그래도 계속 쭉 내려가고 있는 거죠. 4월 달부터, 언제가요? 4월 말, 그러니까 5, 6, 7, 3개월 동안 코스닥 지수가 계속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때 당시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좀 상승을 해주는 상태였을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4월 말 이후로 6월 중순까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컸었죠.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게 아마 제가 50% 갖고 있었던 비율 투자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투자 기록을 한번 봐야 되겠죠. 엑셀 소식은 많이들 보셨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리밸런싱 계산기인데, 엑셀 소식 그렇게 함수 어려운 거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만든 표고요. 이게 필요하시다면 블로그에 오시면 편하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가 투자한 일자가 3월 3일, 3월 4일날 이제 갑자기 마이너스 10% 넘게 아까 빠졌었잖아요. 3월 4일 같은 경우는 저가로 마이너스 29.08%까지 이때 코스닥 레버리지가 하락을 했거든요. 3월 3일날 사고 이렇게 떨어지길래 얼른 이제 비중 조정을 해준 거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3월 4일, 3월 5일 이런 식으로 투자를 계속 해줬습니다. 계속 리밸런싱 해줬죠. 그러다가 이제 지수가 조금 더 계속 빠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비중을 5대5에서 7대3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 제가 깜빡했던 것 같고요. 5월, 6월달도 이제 깜빡하고 지나갔네요. 7월, 8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밸런싱을 계속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이고 지금 총 평가액은 1,06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익률은 지금 마이너스 46.92%였다. 8월 4일 기준으로. 자, 요게 지금 제 코스닥 레버리지 비율 투자 계좌 현황입니다. 평균 단가는 14,085원. 현재 주가는 7,715원이죠. 수익률은 마이너스 45.24%. 이게 이제 어느 정도 8월달 들어와서 반등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45%였는데 이 표를 보게 되시면 처음 제가 3월 3일에 매수했던 주가가 19,500원이었거든요. 현재 주가 7,750원. 이거 제가 아까 계산식 입력할 때 약간 좀 시차가 발생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냥 뒀으면. 그런데 비율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니까 손해율이 마이너스 45%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죠. 평균 단가도 낮출 수 있으면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지수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나 끝까지 투자할 수 있어 하면서 자신감을 공유하면서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예상 외로 너무 빠지고 있어서 이게 무슨 좀 외부 세력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봉 보시면 이렇게 그냥 주르륵 빠지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 차트를 보면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국가에서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제 그냥 개인적인 피셜인데 금융성장 펀드 투자를 위해서 좀 주가를 빼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근데 뭐 너무 과도하게 뺄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8월달부터 다시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도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랑 RSI가 탈출하는 신호가 이렇게 다 떴어요. 화살표 표시가 다 떴기 때문에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과거 추세를 봤을 때 두 가지 차트가 모두 이렇게 상승 전환 화살표가 나왔을 때는 꽤 오랜 기간 반등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고점은 어느 정도 금방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도 주가를 보면 아까 이 코스닥 지수보다는 확실히 좀 이렇게 상승폭이 좀 작아 보이죠. 이게 레버리지의 단점이긴 한데 하락했다가 반등할 때 이제 원래 원지수보다는 좀 적어 보이죠. 근데 이게 계속 상승이 지속되면 양의 복리 효과가 발생하면서 상승폭이 훨씬 커진다. 이 레버리지 ETF는 항상 우상향하는 지수에다가 제가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연봉으로 봤을 때 코스닥 지수는 우상향이 아니죠. 좋게 보면 횡보고 이렇게 웅덩이를 팠다가 지금 겨우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횡보를 하고 있는 지수는 레버리지가 아니라 솔직히 그냥 한 배짜리 ETF 투자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레버리지 ETF 비율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레버리지 ETF를 투자했지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코스닥 지수에 투자하신다면 그냥 코덱스 코스닥 150 이런 아니면 뭐 타이거 코스닥 150 이런 한 배짜리 ETF에다가 투자를 하심으로써 수익률도 좀 많이 챙겨가시고 세금도 좀 덜 내시는 그런 효과를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도 화살표 표시가 얘가 다 떴죠. 등이 나와서 여기 한 12,000원 선쯤에서 한번 이렇게 저항을 맞지 않을까. 저항을 맞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뚫고 가면 최악의 최선의 시나리오인데 어떻게 될지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죠. 그냥 꾸준하게 현금이랑 나스닥 레버리지랑 비율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지속할 뿐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솔직히 지켜주셔야 될 게 있는데 지금은 다 마이너스 구간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손해율이 마이너스 45.24%인데 이게 지금 9월달 가가지고 이제 비율 투자 계산을 이 계산기로 하게 되면은 계산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 지수 ETF 매입 주수가 매도로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제 8월 말보다는 지수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하라고 계산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내 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 내가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옵니다. 쉽게 손이 안 가겠죠. 손절이라는 얘기인데 하지만 이거는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수가 회복했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지수가 반등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손실 중이다. 그래도 이 계산기대로 매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좀 쟁겨놓고 있으셔야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현금을 투입해서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출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내가 그냥 갖고 있다가 수익으로 전환되면 그때 팔면 안 될까요? 네,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그러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수가 반등하는 척 했다가 다시 쭉 빠졌을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봐 별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율 투자로 해서 추가적인 레버리지 ETF를 매수해봤자 평균 단가가 조금밖에 안 내려가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현금을 좀 충분하게 남겨 놓으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게 비율 투자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실 거예요. 하지만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잘 이겨내셔야 어떤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꿋꿋하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왜 이렇게 이유 없이 빠질까? 노트북 LM을 통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뭐 기사나 리포트 가지고 그를 순식간에 분석을 해가지고 원인을 찾아주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 같은 그런 이제 거짓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총 7가지 원인이 나오는데 뭐 한번 대략적으로 읽어보죠. 원인은 솔직히 그냥 뭐 투자하는데 소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르고 주가가 빠지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뭐라도 이유를 갖다 붙여야지 내 마음을 좀 위로를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중동 전쟁으로 터진 기름값 환율 금리의 3중 고통이라고 합니다. 3월 초에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대립이 격화되고 이란이 세계 최대의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때 3월 달에 그때 전쟁이 시작했나 보죠. 두 번째는 돈이 반도체 대형주만 쏠린다. 코스닥 시장에 심각한 자금 가뭄. 그렇죠. 코스피 지수가 계속 상승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다가 돈이 많이 올렸잖아요. 코스닥은 참없이 힘들었다. 2차 전지가 몰려있는 코스닥은 마이너스 1%로 제자리 걸음을 하며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그동안은 코스피가 101%나 폭등하는 시기였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코스닥에서 돈을 빼서 이사가게 만든 단일 종목 메모리 ETF의 등장. 26년 5월 27일 출시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메모리 ETF가 코스닥 자금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결정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2차 전지 거품이 빠지고 업황도 둔화, 주도 테마의 소멸, 코스닥 시장을 받쳐주는 가장 큰 기둥이었던 2차 전지 업종의 인기가 급격히 식어버렸다고 합니다. 예, 이유 참 잘 붙이죠. 그다음에 AI도 진짜 거품이 아닐까라는 글로벌 기술주 거품론가 수남매의 이탈,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성공한다는 기존의 AI 투자 공식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니 뭐 또 언제는 뭐 AI가 미래라고 하더니 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가가 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그다음 여섯째로는 노른자 기업들이 다 이사 간다. 코스닥 시장의 신뢰 상실과 부실 적체. 그쵸. 이건 확실히 좀 있습니다. 왜냐면 코스닥 시장에서 좀 우량한 기업들은 다 코스피로 이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투자하려면 코스피에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이제 뭐라 그럴까, 박스권 투자로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솔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언제 코스피처럼 막 고점을 막 돌파하면서 상승할지 모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조금만 비중을 가져가면서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월 말 터진 사상 초유의 묻지마 투매 피닉셀 그런 게 발생했나요? 몇 주 전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7월 말 SK 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높이가 한껏 높아진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주주환원 방안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심각해진 투자자들은 추가 하락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반도체뿐 아니라 그동안 잘 버티던 방산, 전력기기 등 전업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던진 항공 매도에 나섰다. 결국 7월 28일과 29일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의 거래를 아예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사상 최초에 동시에 발동되었다. 이렇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랑 뭐 기자들은 코스닥이 빠진 이유를 이렇게 여러 가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관심삼아 그냥 뭐 상식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실제적으로 투자하는데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죠.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뒀으면 마이너스 60%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45%. 야 똑같은 반타작 아니냐 이러실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 15%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가끔 가다가 야 이거다 싶으면은
몰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그런 충동을 조금만 참아내시고 절반만 투자하신다고 하고 투자하시는 과정 중에 주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다. 그러시면 70대 30, 내가 가진 현금의 70%를 현금으로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더 빠지면 80대 20, 이거보다 더 빠진다 그러면 9대 1, 90대 10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 돈 100%를 다 주식에다가 투자할 필요는 없다. 항상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갖고 계시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가지면서 오래오래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 꼭 명심하시면서 투자를 좀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경제신문 보니까 코스닥 150의 개인 매수액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를 좀 띄워야 할 때가 왔나 봅니다. 언론에서도 이제 코스닥에 관련돼서 다루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돈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여태까지 참으셨던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코스닥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우리 주식을 꽉 붙잡고 버텨보도록 하시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현금 없이 투자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여유자금 없이 투자하는 게 제일 문제고요.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용대출이라든지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1억을 싹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5천만 원만 주식을 하시고 5천만 원은 내가 앞으로 발생하는 원리금 납부랑 이제 이 비율 투자 관련돼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1억을 빌리면 원리금으로 1년에 얼마를 낼까요? 1천만 원 정도 내지 않나요? 1천만 원 정도 낸다고 치면 나머지 9천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빌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2천만 원을 2년 동안 원리금을 낸다고 하면 2년 동안 8천만 원 가지고 비율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리금 납부하는 거에 대한 대비도 없이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생수익을 먹겠다고 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몰빵 투자를 하니까 이제 요즘 언론에서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출받아서 은행에서 그것도 투자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대신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원리금을 얼만큼 납부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 거죠. 대출을 받으시면 내가 원리금을 납부할 만큼은 떼어놓으시고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현금을 일정 비율 가지고 가는 비율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다. 이게 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고점에서 한번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한번 사서 비율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개월수로 따지면 3, 4, 5, 6, 7, 8 개월 차에 접었으네요. 반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생각보다 좀 오래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하락 추세가 돈이 들어왔고 구조지표라든지 언론에서도 이제 상승 전환이 되는 신호들이 이제 점점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가 되면 수익이 얼마가 났습니다 하는 녹화 방송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코스닥 투자하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시죠? 미국 지수 대부분 투자하시고 나머지 일부 자금만 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투자하시면 충분하니까 대부분의 자금은 항상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해야 된다는 점 항상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